한국의 태양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던 시절. 하지만 윤 박사 팀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치지 않고 도전했고 마침내 이를 결과로 증명해냈습니다. K스타가 독보적인 또 하나의 이유. 바로 기존 방식과 다른 특별한 자석이 사용됐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초전도 자석입니다. 이 초전 자석 이게 지금 K스타 안에 16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거와 똑같은 거 하나를 여기 밖에 내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스페어죠. K스타가 이 초전도 손재를 써서 만든 세계 최초의 장치입니다. 도넛 모양의 핵융합 장치는 옛 소련의 토카막이란 장치에서 시작됐는데요. 초고온 플라즈마를 보다 완벽하게 가두기 위해 도넛 모양의 장치를 만들어 플라즈마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전 세계의 주요 핵융합 장치들이 대부분 토카막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가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자기장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전자석들 쓰게 되는데 기존에는 상전도 자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리를 쓴 거죠. 근데 이제 K스타는 그 자석을 원천적으로 열이 나지 않는 초전도 자석을 세계 최초로 이제 사용을 해서 더 높은 자기장을 오랫동안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장치가 되는 것이죠. 세계 대부분의 장치는 상온에서 운영되는 상전도 토카막. 그렇다 보니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장시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K스타는 과감히 상전도 자석 대신 액체 헬륨을 이용해 영하 270도까지 극저온으로 낮춘 초전도 자석 방식을 독자적으로 설계, 제작해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후발주자로 따라가기 위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도전했던 K스타. 그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장치의 처음 플라즈마를 우리가 퍼스트 플라즈마라고 부릅니다.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장치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구나, 문제가 없구나. 장치를 다 만들었어도 퍼스트 플라즈마가 제대로 안 켜지면 다시 고쳐야 되는 거죠, 장치를. K스타는 그 당시에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플라즈마에 반짝 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플라즈마를 이제 발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주 동안 저희가 안 켜주고 할 때는 피가 마르죠. 단 하나의 플라즈마를 얻기 위해 수백여 가지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가능한 실험. 이를 위해 하나씩 다시 점검하길 반복. 100여 명 이상의 연구원들의 노력이 다한 것일까요? 마침내 그 결실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0.1초 정도의 아주 반짝하는 플라즈마를 그래도 어쨌든 생성을 했죠. 처음에 우리가 0.1초를 만들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야 굉장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리고 사람 인원도 적었고 해서 조금 더뎠지만은 11년 정도 사이에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현실을 만들어낸 거죠. 유레카! 자가용이야말로 제2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잠시 세차에 소홀했을 때 차량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차량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볼까요? 먼저 내부 먼지를 1차적으로 털어내는 작업입니다. 외부 세차 전에 차량 내부의 먼지를 털어내는 이유는 먼지가 닦아놓은 도장면에 다시 흡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다음은 차량을 옮겨 본격적인 세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고압의 물줄기가 차체에 닿는 순간 강한 마찰에 의해 오염 물질이 제거되는데요. 고압수를 이용한 세정 단계는 도장면의 손상을 줄일 수 있고
미트질을 할 때 밑에 스크래치를 유발하는 오염 물질들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펀지를 이용해 카샴푸를 도포하는데 물로 씻어내지 못한 각종 기름 성분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카샴푸는 일종의 차량용 바디 클렌저라고 할 수 있죠. 다시 고압수가 등장합니다. 고압수의 세정력은 수압, 그리고 시간당 분출되는 물의 양과 비례하기 때문에 고압 분사기의 수압과 토출량이 높을수록 고압수의 세정력은 증가하죠. 다음은 물기 제거 단계. 드라잉 타올을 넓게 펴서 수평면에서 수직면 순서대로 닦아내는데요. 물 얼룩 제거를 위해 드라잉 마무리는 타월에 물기가 있는 상태로 사용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 차량 내부 곳곳의 먼지를 제거하고 시트와 도어, 그리고 안쪽 유리까지 닦아내는 작업을 마치면 세차 끝! 10분간 이 모든 단계를 소화해낸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세차 후 반짝거리는 차를 보았을 때의 기분은 마치 목욕을 한 뒤 느껴지는 그 개운함과 비슷합니다. 먼지와 얼룩,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로 뒤덮여 있던 차가 세차를 통해 본래의 상태로 돌아왔을 뿐인데 밀린 숙제를 끝낸 듯 기분이 좋아지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아마도 제2의 집이라 불리는 이 공간은 자신을 대변하는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일 겁니다. 유레카! 한 나무에서도 다양한 문양의 도마가 나오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럼 팔색조의 매력을 갖춘 느티나무 도마는 어떻게 만들어질지 뒤뚫러 나가니 잔뜩 쌓인 나무 판자들 발견! 이렇게 수년을 말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야만이 비트름도 없고 터지지도 않고. 재료를 준비하는 것만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데 갑자기 나무를 두드리는 이유는 딱딱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잘 말랐네. 소리가 나야 돼요? 이 소리가 맑게 날수록 더 많이 마른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마를 만들 차례. 잘 말린 느티나무를 원하는 크기로 잘라준 후 기계를 이용해 도마의 옆면을 갈아준다. 도마에 이제 그 모양을 잡는 겁니다. 옆면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죠. 옆면을 다듬은 나무 판자를 기계에 넣어 수평을 맞춰주고 절단기를 이용해 가장자리 부분을 동그랗게 잘라 도마의 모양을 만들어낸다. 이제 도마 전체를 갈아줄 차례. 기술자의 마음에 찰 때까지 작업은 계속된다는데 그럼 기술자가 도마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 나무에 제가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 나무로 도마를 만드는 겁니다. 색깔 좋지, 문양 좋지, 모양 좋지, 그다음에 강도가 좋고요. 하나도 나무가 나무랄 데가 없는 거래. 도마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동시에 나무의 향과 결을 살려야 하므로 수천 번의 사포질을 거쳐야만 한다는데 다 됐어요. 나무 판자였던 느티나무가 어느덧 도마로 변신. 만져봐요. 되게 매끄러지죠. 와. 코팅한 것 같은데? 예, 코팅한 것 같죠. 이 나무 자체가 강도가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끄러워요. 이대로 작업 끝인가 했더니 도마를 들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기술자. 이내 그릇에 의문의 액체를 부어 도마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는데 아니 혹시 이 냄새는? 무슨 기름을 바르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들기름입니다. 자연에 막이 생겨가지고 외부에 다른 불순물들이 잘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완성입니다, 완성. 다 만들었어, 이제. 들기름까지 발라 방어막을 형성해주면 드디어 완성이라는데 이게 바로 망치로 아무리 내리쳐도 부서지지 않는 기술자표 추강력 느티나무 도마. 명품 도마답게 고급스럽게 그지없다. 그런데 갑자기 도마 두 개를 들고 오더니 각각의 도마 위에서 김치를 써는 기술자.
이거 무슨 상황이지? 기체물이 습에 드나 안 드나 이제 제 도마하고 다른 도마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각각의 도마 위에 김치를 10분간 올려둔 후 수건으로 똑같이 닦아내는데 과연 결과는? 정말 기술자의 도마에는 김치 국물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얼마 전 이 실험실에서는 100년 만에 신기술을 개발해 과학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오늘 제작진에게 그 원리를 설명해 주겠다는데요. 먼저 쇠구슬과 철가루를 넣은 통을 기계에 넣습니다.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쇠구슬이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기 때문에 가속이 빨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쇠구슬이 운동하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자전 공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쇠구슬과 철가루의 마찰로 생기는 운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만들어가지고 보내줘. 오늘 제가 보낼게. 여기서 이제 그 질소, 수소 집어넣어갖고 암모니아는 여기 통과되면서 걸려요. 물에 녹아가지고. 질소, 수소는 그냥 빠져나가고. 질소, 수소는 물에 안 녹으니까 이 통에 가서 이리로 나와버리고 암모니아 물에 잡혀가지고 딱 가스가 얼마인지 여기서 잡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암모니아는 기체 상태로는 포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물속에서는 쉽게 녹는다는 특성을 이용해 추출합니다. 암모니아, 그게 인위적으로 합성하는 거는 사실 없었는데 1909년도에 독일 과학자 하브 보시가 암모니아 합성법을 개발했어요. 인위적으로 합성하는 걸 개발했는데 그게 폭약에 올려기도 하고 인류의 기금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식량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전자산업, 반도체, 채척이라든지 이런 데도 쓰이고 화공약품의 대부분의 출발이 암모니아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하버 보슈법은 대형 공장에서만 합성이 가능하다는 등 여러 불편함이 따랐는데요. 백종범 박사팀은 지난해 쇠구슬로 화학결합이 강한 질소 분자를 끊는 데 성공하고 이번 후속 연구로 100년 만에 새로운 암모니아 생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건은 볼이 서로 마찰하면서 마찰열이 한 45도 정도 생겨요. 그러니까 발생되는 열하고 압력은 사실 줄 필요가 없고 그 상태에서 그 수동률이 82.5%이기 때문에 거의 하버 보시법 최첨단 하버 보시법보다 수율이 약 3배 이상 더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그마한 그 용기 안에서도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원래 암모니아 대기업에서는 기체인데 회수할 때 이제 염산하고 반응을 시키면은 암모늄염이 되거든요. 고체가 돼요. 회수하기가 이 고체로 회수하는 게 좋아가지고 고래가 회수를 하는 겁니다. 인류의 번영과 급속한 발전을 이끌어온 암모니아는 최근 그 쓰임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화학 에너지를 대체해 새롭게 등장한 수소 경제 시대에 암모니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소가 가벼워가지고 용기에 담아봐야 얼마 못 담아요. 저장도 굉장히 고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소 경제 밸류 체인의 생산, 수송, 저장, 그다음 응용 이쪽에서 제일 골치 덩어리가 수송 저장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암모니아가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수소로 수송 저장하는 게 아니고 암모니아를 변형해서 수송 저장하게 되면은 수소 경제 밸류 체인이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수소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엔 물이 가득 담긴 수조.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이 지극하게 평범한 물입니다. 하지만 저 유리켈라가 초능력을 부여해서 특별한 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다카다브라 차가라
얄얄얄얄청 엑스팍토 페트로냐. 온 우주의 기를 끌어모으는 중 됐어. 아주 이제 특별한 물이 됐어. 내가 초능력을 넣었거든. 물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잘 봐요. 이 특별한 물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옆에 있는 커피캔을 물에 담그자 순식간에 캔이 찌그러진다. 물에 닿는 순간 완전히 구겨져 버린 캔. 어때? 사정없이 찌그러지는 게 보여? 결국 염려까지 성공한 유리겔라. 오직 물의 힘만으로 단단한 알루미늄 캔이 종이장처럼 변했습니다. 캔 찌그러진 건 바로 대기압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찌그러진 캔의 비밀은 바로 대기압의 원리 때문이라는데요. 캔 안에 소량의 물을 넣고 뜨겁게 가열하면 수증기가 발생하며 캔 안에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이때 캔의 입구를 막아 내부를 수증기로 채운 뒤 급격하게 온도 변화를 주게 되면 늘어난 수증기의 부피가 줄어들며 상대적으로 기압이 센 캔 바깥의 공기가 사방으로 힘을 가해 순식간에 캔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유리겔라가 사전에 몰래 밑작업을 해두었던 것. 그럼 식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이게 칼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자세히 보니 쇠덩이 같다. 쉽게 생각하는 무쇠죠, 무쇠. 이제 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고탄소가. 본격적으로 식도 만들기에 돌입한 기술자. 특수 제작한 가마에 불을 지피는데 작업하기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온도를 올려놓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한 800도에서 900도 정도 되면 저희가 작업을 시작하죠. 칼을 만들 수 있는 온도가 되면 가마에 재료를 넣어 열을 가하고 쇠가 새빨갛게 달아오르면 조심스레 꺼내 기계에 넣고 망치질을 해준다. 칼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이번에는 손으로 직접 망치질을 하는 기술자. 그러더니 망치질한 쇠를 웬 칼에 갖다 댄다? 형태만 기본으로 잡아서 이제 원하는 칼 모양을 이제 따내는 거죠. 복잡한 작업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술자가 직접 고안한 방법이라고. 이제 플라즈마 커팅기를 이용해 준비된 쇠를 칼 모양으로 잘라내고 그대로 기계에 넣어 표면을 갈아주기 시작하는데 이때 쇠의 상태는 모든 부분이 다 울퉁불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갈아줘야 하므로 상당히 고된 작업이란다. 표면이 거칠한데 이 부분이 이제 외날 칼이라서 한쪽 면을 매끈하게 갈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양도 또 좀 더 다듬고. 또다시 열 처리를 진행한 후 정체모를 액체에 쇠를 집어넣는 기술자. 양옆에 이제 물로 온도를 맞춰가면서 물열 처리도 하지만 오일을 기반으로 한 이제 오일열 처리를 하고 있죠. 담금질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쇠의 이제 경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칼자루까지 만들어 쇠와 결합해 주면 식도 완성됐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방식이 만나 탄생한 기술자의 식도. 절삭력은 어떨지 궁금하다. 곧바로 확인해 나선 제작진. 칼로 종이를 베어보는데 아무렇게나 대충 구웠는데도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다. 이 이상한 부품의 정체는 무엇인지. 튀어나온 부분을 승배라고 하는데 이 승배 부분이 부러진 걸 똑같은 소재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복원하는 거죠. 쇠는 같은 재질이 아니면 잘 붙지 않으므로 부러진 쇠와 똑같은 쇠로 접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접합이 끝난 후에는 두께가 일정해지도록 깔끔하게 갈아줘야 한다. 깜짝깜짝.
아무리 찾아봐도 부러졌던 흔적은 보이지가 않는데 마지막으로 새 옷 입듯 칼자루까지 새 걸로 바꿔 끼워주면 잘했어. 망가졌던 칼이 새 칼이 되는 기적 같은 기술. 그렇게 고급 칼은 아니지만 이 칼 쓰시는 분한테는 이게 소중함이 다 다르거든요. 오랫동안 써가지고 질이 이제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원형을 유지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쓸 수 있게 그렇게 수리를 해드리죠. 물과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에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백종범 박사팀은 그동안 관심이 뒤편에 있었던 루테늄을 촉매로 활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전해 기술의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이 촉매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루테늄 촉매가 그 용액에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핵심, 이 전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그 원판은 이 촉매에 코팅되지 않은 거는 전기를 많이 먹고 수소를 별로 못 만드는데 여기에다 촉매를 올려놓으면 전극의 효율이 좋아집니다. 루테늄을 코팅한 전극을 활용하면 촉매가 없을 경우 대비 효율이 약 2배가 상승한다는데요. 수전의 기술이 사실은 50년대, 60년대부터 시작됐었고 그때는 이제 변환 효율이 불과 50%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안 돼서 그 이야기는 전기 100원치 썼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수소는 50원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전의 촉매에 제일 성능이 좋은 게 백금이에요, 백금. 하지만 한 해 생산량이 200톤 미만인 백금은 공급량이 부족해 높은 가격이 한계였습니다. 백금을 필요한 데는 연료전지도 필요하고 태양전지도 필요하고 엄청 수요가 많은데 백금 가지고는 이제 감당이 안 돼요. 또 다른 금속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찾았던 게 뭐 백금하고 사촌인데 그 루테늄이라고 백금이랑 성능이 비슷한데 그럼 왜 이전에 그럼 안 썼느냐? 촉매로 전락하면 입자를 이렇게 잘게 잘라놔야지 성능이 좋아지는데 루테늄은 잘라놓으면 자석구슬을 달라붙어 버려요. 10개 잘라놓으면 활성이 10인데 하나로 붙으면 활성이 1밖에 안 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촉매로서 자격이 없는 금속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금속이었는데 판에 구멍을 뚫어 루테늄이 서로 뭉치지 못하도록 설계해 촉매의 경제성, 내구성, 효율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겁니다. 이 논문으로 인해 그는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자로 발돋움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전기 분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촉매가 들어가 있는 그 볼 수 있게 붙여놨는데 이게 스위치를 딱 올리면은 이렇게 확 끌듯이 이쪽이 수소고 이쪽이 산소입니다. 건전지 한 개에 1.5V에서 전기 분해가 됩니다. 전기 적게 먹고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요거는 수송 비용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곳에 전기는 어디든 다 가 있고 거기 물도 항상 거기 뭐 수도 똑지도 물에서 물 있지. 설비만 닦아다 꼽으면은 수소 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그냥 수송 비용 없이 현장에 생산해서 쓰면 되거든요. 형, 이거 1600 사이즈로 1600, 4개 더 잘라주시고요. 1600 방부모? 네, 4개 더 잘라주시고 맞춰 이거 틀 좀 짜줘. 네. 형 잠깐만 잡고 있어봐요. 어? 와, 진짜 이제 마지막 조립이구나. 아, 궁금한데. 네, 그대로만 잡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야, 뭔가 집이 벌써 완성된 느낌인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지?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아, 씨.
저 벽에 저게 뭐래요? 장식이에요? 몰라, 이 손잡인가 봐. 손잡이? 그거 지지대를 한 것 같은데요? 대장한다 계획이 있구나. 끝? 네. 자, 이제 계획은 끝 라인을 맞춰서 내가 안쪽에서 피스로 바로 조여버릴 거예요.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으차차차. 차차차. 조였죠? 자, 뒤에 맞습니까, 다? 뒤에 맞아요. 자, 갑니다. 띄워줘요. 오케이. 아, 여기 있구나. 참. 아, 이거 들고 가는 거야? 들고 갈 수 있게? 자, 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거 가볍죠?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부러져요. 조심해요. 자, 높이 올릴게요. 얹어 놓으시고. 네. 부러졌어. 부러졌어. 부러졌어요? 괜찮아. 자, 이렇게 넣게, 이렇게 넣게. 아, 이 정도면 돼요. 대장 쪽으로 하나, 둘, 셋. 조심. 오케이. 딱 좋아요. 여기 위치 오니까 더 때깔난다. 아, 향기롭다.